심혈관 질환 국제 심포지엄 개최. 귀걸이로 인한 흉터를 자석으로 치료한다. 임상의 해거 국내 최초 삼상신약 탄생. 핫 이슈 의학의 승부 쟁점 토론 수중분만을 말한다. 생명을 담아내는 사군자 예술가 기전의 작품 세계. 의사로 살아온 이기섭 박사의 65년 외길 인생. 안녕하십니까.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입니다. 오늘부터 주간 메디저널의 진행을 맡아서요. 한 주간의 의학계 소식과 의료 현장의 화제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간 메디저널은요. 국내외 의료 소식은 물론 최신 의학 정보 그리고 의사와 병원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가운데서 쉽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내용들만 엄선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영상으로 전하는 주요 뉴스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9월 13일 가천의대 길병원에서는 심혈관 질환 대형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혈관이 거의 어디다 연결해 줄 수 없는,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포지엄에 주안점을 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줄기세포나 또는 유전자 치료를 해서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심혈관 질환 권위자들이 대거 참가해 심혈관 질환 최신 치료법의 시술 장면을 실시간 중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think that Korea is a country of rapid development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and numerous questions I received not only during the sessions but also going around in the corridor or having sipping coffee are definitely witnessing the fact that there is a great interest in the new techniques. 국내 의료진 500여 명이 참석해 상황을 이룬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적 석학들의 연구 성과가 국내 임상 적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피어싱을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귀걸이를 아주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결한 방법으로 그 피어싱, 그러니까 귀걸이를 했을 경우 염증 때문에 켈로이드라는 살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살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는 그 크게 작은 경우는 뭐 압박요법이라든지 주사요법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데, 크기가 커진 경우에는 주사요법 효과가 별로 없고. 귀를 뚫을 때 생긴 부작용으로 귀에 염증이 생기거나 흉터가 남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때로는 심각한 외형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강북 삼성병원 성형외과 장충영 교수가 자숙의 자기력을 이용한 압박치료 방법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흉터 발생 부위에 형성되어 흉터를 유발하는 콜라겐 교합을 자숙의 자기력을 이용 흉터 발생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자석은 현재 이런 금색과 은색의 자석이 있으며 이 자력의 세기로 해서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귀의 뒤와 앞에 이게 붙여주면 유지가 됩니다.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이 간편하여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귀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자력의 자장에 의해서 생기는 그 원리를 응용하면은 다른 상처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중해제약의 국내 첫 삼상신약 큐록신 발매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 요로 감염증에 이제 사용되는 약물이거든요. 단순 요로 감염증이라 하시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방광염, 그 여성들이 많이 겪는 방광, 물론 여성만이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오줌 소태라는 이름으로 이게 주위에서 흔히 보는 병이죠. 아주 흔히 보는 병입니다만 그런 병에 우선 1차적인 적응증이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3상 임상 시험을 거쳤다는 큐록신. 결국 이것은 신물질이거든요. 그 퀴놀론계라는 그 항생계의 어떤 그런 가계가 있는데 그런 가계에서 새로 개발된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이 지금 기존의 약물과는 약효가 동등하고 똑같고
안전성은 높은 약이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은 약이다. 다빈도 처방약인 항균제로서 시장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의 다기관 임상 결과를 통해 이미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제 단순 요로 감염증으로서 적용증이 한정되어 있는데 복합 요로 감염증이라든지 호흡기 감염증, 연조적 감염증 같은 다른 적응증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도 키워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학술 심포지움과 새로운 시술법의 개발 등이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해제약의 신약 개발이 주목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아그라와 같은 신약은요, 이 한 번 개발하는데 평균 15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고 또 3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죠.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중해제약의 이 큐록신 이외에도 다양한 국산 신약들이 개발돼서 국민 보건은 물론 이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 암치료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이 원자력의학원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진료와 치료는 물론 연구 기능이 더욱 강화돼 종합연구진료기관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기적으로 의대 정원의 10%가 감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의료제도발전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2003년도 의대 정원 감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불가방침 고수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합원들의 파업이 100일을 넘기면서 지난 11일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공권력 투입 항의 농성과 노동단체와의 연대투쟁 가속화로 병원 노조 파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ABC-TV는 최근 시청자들을 위해 성형수술 장면을 준비하는 리얼리티쇼 방송을 결정했습니다. 11월부터 방송될 이 프로그램에 벌써부터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면서요, 다양한 분만법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가지나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 물속에서 아기를 낳는 이른바 수중분만법입니다. 몇 해 전엔 한 여배우가 TV 앞에서 직접 이 수중분만법을 시연해서 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중분만법을 둘러싸고요, 학계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무엇이고 또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분만이 검증되지 않은 분만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게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면 왜 고위험 임신부터 하지를 않겠어요? 3년 전 한 여배우의 분만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수중분만은 분만 장면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그야말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특히 젊은 산모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중분만을 도입하는 산부인과가 늘어났고 지금까지 약 3천여 명이 넘는 아기들이 수중분만을 통해 태어났다고 한다. 기존의 침대 분만과 달리 골반이 가장 넓어진다는 앉은 자세. 그것도 물속의 부력을 느끼며 분만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 큰 아기들도 제왕절개 없이 자연 분만을 할 수 있고 진통을 감소시켜 전체 진통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들이 소개되면서 수중 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중 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뜨겁다는데. 일단은 물에서 낳기 때문에 아기가 감염의 문제가 대변이나 소변이나 이런 게 다 노출이 되는 상태거든요. 노출이 되는 상태에서 물을 통해서 아기한테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염된 물을 마시고 아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좋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수중분만을 처음으로 도입한 박문일 교수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임산부들의 분비물들이 많이 물 안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분비물을 아기가 먹고 나오면 아기가 감염이 될 것이 아니냐, 또는 호흡을 하면 혀파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많은 논문들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명이 됐어요. 아기가 양수하고 비슷한 그 물 속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은 양수와 같은 조건에서는 아기가 호흡을 하지 않아요.
다만 아기가 물속에서 가만히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물도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20초 안에 아기를 꺼내서 호흡을 시켜라라는 것이 수중분만을 하는 병원들에서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양수는 계속 아기 그 폐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초 동안 호흡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넌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된 다음에는 그런 염려들을 하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벤처기업에서 물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그런 욕조를 만들었고 또 자동 정수를 해서 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나쁘다, 안 쓰겠다 그러면 안 되죠. 수중분만을 찬성하는 쪽에선 매스컴을 통해 위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수중진통 또는 수중분만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 수중진통분만이 기존 분만보다 훨씬 좋았다는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매스컴에서 몇 케이스 정도 수중분만한 아기가 뭐 익사를 할 뻔했다. 그런 논문들이 너무 과대해서 우리 이 매스컴에 소개되기 때문에 수중진통과 분만을 하고자 하는 의사들도 겁을 먹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 표준적으로 하고 있는 분만이 아닌 다른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가 아무런 위험 인자가 사전에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중 분만이 그렇게 좋고 그게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면 왜 고위험 임신부터 하지를 않겠어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적 조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왕절개나 과도한 약물 투여로 인해 산모와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료적 조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계를 많이 쓰고 무슨 그 진통 촉진제를 많이 쓰고 하면 할수록 제왕절개술률이 늘어난다. 그것은 미국의 의사들도 이미 반성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왕절개술을 할 때의 엄마의 사망률은 4배가 높아요. 마취약을 쓰는 그런 것들, 수술로 인한 감염, 출혈, 마취사고 그런 것들에 인해서 엄마들의 사망률이 4배나 높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죽느냐 사느냐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약을 더 쓴다 하는 거가 직접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2달 전 수중분만으로 아들을 낳은 한혜란 씨. 그러나 혜란 씨가 주장하는 수중분만의 장점은 따로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반 정도 물에 있었는데 4시간 반 동안 남편이랑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덜 아팠던 것보다. 남편하고 분만하기 전에도 교육도 많이 받고 낳을 때도 정말 우리 셋이 진짜 한 가족이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임산부 혼자 출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 과거의 분만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족이 함께 아기를 낳는 새로운 분만법들이 소개되면서 분만을 문화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른바 대한분만법.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옛날에 있었던 분만 자세, 가족들이 와서 이 문지방 같이 잡아주고 손잡고 격려하는 그런 분만 문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아니에요. 첫째로 의료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저희가 제일 겁내하는 팩트는 산모하고 아기가 죽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그 문화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분만을 좀 즐겁게 해보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유병률이나 우리가 보통 유병률 이제 병이 생기는 거나 아니면은 사망률을 높이게 할 수 있는 요소라면 저희는 그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두 분 산부인과 교수의 주장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팽팽하죠.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소수의 확률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데 이 구태여 수중분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건강한 산모라고 한다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자연스러운 분만법인 수중분만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주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일률적으로 모든 산모에게 수준분만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 학회 차원에서 좀 빨리 제정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엔 화재 문화 현장에 가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이 무대 위에서 커다란 화폭에 치는 사군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담아내는데 혼신을 다하는 그런 사군자 행위술인데요. 이 실험적인 생명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홍대 근처의 한 극장. 한국 퍼포먼스 30년이라 뭔가 색다르고 특별한 무엇이 이 무대에 올려질 것 같은데 과연 이 퍼포먼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렇다. 이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군자 그림을 18m가 넘는 거대한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앞두곤 항상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붓을 들고 한 획 쳐가는 무대 위. 그 이전 평소의 나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그런 작업에 몰입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군자를 치다가 매난국죽이라는 이 사군자가 하나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딱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화라든가 죽이라든가 사군자의 뭐 난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일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딱 어느 날 아이디어로 떠오른 거예요. 어릴 적 알았던 소아마비 탓에 비록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상태지만 내게 있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은 그 핵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명은 어떤 주파수에 의해 가지고 나무 하나 풀잎 하나까지도 주파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음악을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 한회관에 그려가는 힘은 내게 있어 단순한 행위의 의미가 아닌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종의 기운이다. 주제가요, 사유의 여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명상을 그 어떤 일천어라는 한산지 그 여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양 미술에 있어서 여백이란 건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여백에 나는 그 의미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의 율동과 붓의 한 획이 일치되는 순간 그때 뿜어나오는 사군자 행위는 그 어떤 그림을 그릴 때보다도 강한 생명의 힘을 담아낸다.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공연은 거대한 1000호 크기의 화선지에 내 이름 지전을 쓰면서 끝을 맺었다. 나의 공연, 내 작품에 대한 바람은 그저 내가 하는 그림의 하나로 혹은 어떤 행위의 일환으로 순수하게 그대로 느껴주길 바랄 뿐이다. 개인 누구의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는 관객과 무대 위의 내가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공동 작업이며 함께 완성한 공동 작품인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모르는 점이 많지만 좀 이해도 되고 되게 매화치는 부분에서 되게 힘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관객과 그 주전님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위 예술로서 퍼포먼스로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횡만큼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희열감을 난 더 사랑하게 됐다. 체력이 닿는 데까지. 어떨 때는 이거 하다가 나는 이대로 쓰러져도 좋다는 생각할 때 있어요. 그만큼 이 작업이 좋아요. 환자의 아픔과 통증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인수를 베풀 수 있는 의사. 바로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의사상인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의사를 찾아서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기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분의 인생을 만나보시죠. 아흔이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아직 의사 가운만은 벗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의사. 그의 65년 외길 의사 인생 이야기가 시작된다. 매주 목요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진 가방 챙겨서 양양의 한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표를 산다. 어서 입으셨어요? 초콜릿 2개만 줘. 초콜릿요? 이쪽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또 마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건 바로 사탕과 초콜릿. 이번에 피해는 없어요? 우리 방금 장인데 다 여기 보완했습니다. 청소. 우리 아주 10가지 장겠어요. 이렇게 장해가지고. 나 저보다도 더 괜찮아요. 속속에선 진흙이 들어와서 예, 진흙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꼴썽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 박사가 찾아가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 서림. 승용차가 없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여를 달려야 하는 일이 불편하지만 이젠 이것도 익숙해져 아무렇지 않다고. 지금 이 길을 몇 년째 다니신 거죠? 뭐 20년 되기는 거죠. 서울에서 대학 병원장을 그만두고 속초에 내려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어갔다. 집에 들래요. 속초 도립병원 외과 과장을 끝으로 현직에서 은퇴한 후 20년 동안 양양군 산골마을의 무이탁노인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해오고 있다. 네, 건강하셨어요? 네. 마을에 들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도 역시 동년배의 집. 그는 환자를 챙기는 의사이기에 앞서 친구이자 동네 어른 같은 존재. 건강하시죠? 네.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 그래요? 사돈들. 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안 올 수가 없다고. 어려워하시다. 한 가지 오세요. 예, 그죠. 이런 힘이 그를 20년 동안 이곳 서림으로 이끌었던 것은 아닌지. 그 역시 진료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지금 어디가 아팠었네? 전체가 아프지 뭐. 아주 뭐 든든하시 돌아앉으세요. 예. 가져오시고. 어느덧 보건진료소는 화기애애한 마을 사랑방으로 바뀐다. 저 급한 여기 환자 생길 때도 저 전화 연결을 하면 저 병원 측에 먼저 박사님 접촉해가지고 가문 눌러 수술 받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7년째 근무 중인 보건진료소장과 함께 처방전도 써주며 필요하면 손수 가져간 약도 지어준다. 오시면 그래도 뭐 이런 큰 병원 같은데 뭐 할 때도 이렇게 좀 안내도 해주시고 또 어려운 분 있으면 그래서 그런 면을 봐서 좋죠.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뭐 이 박사님한테 의지도 하고 여기 주민들 또 이제 어디 병원에 가게 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안내도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20년간 함께 해온 이곳은 이 박사의 또 다른 마음의 고향 같은 곳.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게 없어요. 너무 시켜서 하면 싫지. 그럼. 의사로서 환자를 볼 날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선 다음 방문의 기약을 다짐하며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내가 도립병원에 있을 적에 무의촌 왔다가 거기 눈 나쁘니 백내장 환자 그것 때문에 여기 오기 시작한 거죠. 계속 이렇게 가보시는 생각이시죠? 그래도 자신이 없어 이제는. 건강해. 더구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까. 털털거리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꼬박 달려갈 수 있는 작은 마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20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인수를 베푸신 분인데요. 이 이기섭 박사님의 모습에서 정말 물씬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생아병동 25시, 또 생체 간이식의 현장 등 주로 생명을 다루는 의학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우리와 아주 친숙해진 그런 분이죠. 생명 프로듀서로 널리 알려진 이강국 PD가 이 속초로 내려가서 직접 만나 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제치하에서 그렇죠. 어떻게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예, 그때만 해도 일제 시대니까 그 의사라는 건 군의 공이라고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개 일본 사람 아니면 또 우리 사람들 그때만 해도 의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의사 치료를 못하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 처음에는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는 공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도중에 제가 어머니 잃는 바람에 이제 결혼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 의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 하는 것은 언제 어떨 때 그렇게 느끼셨는지. 결국은 그저 제일 지금 그게 보람 있다는 거는 딴 데서 치료하다 안 된 거를 자기가 치료해서 참 처음엔 들 것이 들어왔다가 그냥 이제 걸어 나가는 그때같이 의사로서 반감은 없습니다. 예. 그나마 어떤 의사나 그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그리고 제일 쓰라는 거는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낫지 않고 이제 죽었을 때 그치 또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의사로서 제일 보람 있다는 거는 환자가 치료해서 나갈 때 그치 기쁜 때는 없습니다. 그 후학들에게 후배 의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예,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쓰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욕심을 안 내더라도 자기가 정신껏 열심히 하면 언제나 재산을 메우게 됐어요. 또 그리고 그 메운다고 해서 죽을 때 가져갑니까? 우리 사람은 흙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 그래서 요새들 그 신문지 서방은 참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은 돈을 갖다 참 사회 기부하는 것보다 참 아주 참 기특하고 참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은 너무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의사는 환자 치료하는 게 목적이니까 환자에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한 보수는 돌아오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가 결국 바람직한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저희 은사한테 가르침받은 환자 제일주의, 환자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동갑에 나는 분이 여기 제가 개업할 때 그 부인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들이야 가면 왕진남 가는 거냐, 제가 같이 밤을 새워줬더니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제 얘기라고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하고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의사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흔이라는 나이에도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또 어디 있겠냐며 의사야말로 정말로 좋은 직업임을 강조했던 이기섭 박사. 65년 동안 의사로서 살아온 것에 대해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는 확실한 대답 속에 그의 외길 의료 인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평생 이 한 길만을 달려왔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길 위에 서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다. 상당히 감동적인 이기섭 박사님의 말씀이셨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평생 변함없이 지금과 같은 인수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간 메디저널은요, 한 주간의 새로운 의학계 소식들과 화제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 의사를 찾아서 해서 추천할 만한 의사가 계시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 imbc.com으로 오셔서 프라임 채널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